사우스햄튼을 좀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아서 더 깊게 보려고 우리 선반기 중에 한번 사우스햄튼까지 한번 가보려 합니다. 여러분, 사우스햄튼 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축구 교육방송 축구판 EBS 룡TV입니다. 2015년 사우스햄튼은 사우스햄튼 드림이라는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사우스햄튼 드림이 뭐냐? 2021년까지 UEFA 챔피언스 리그를 사우스햄튼이 출전하게 하겠다. 이 프로젝트인데요. 사우스햄튼의 첫 번째 철학, 1군 50%를 자체 아카데미 출신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선수들은 세계 정상급의 기량뿐만 아니라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 선수들입니다. 사우스햄튼의 아카데미는 영국에서 잘 알려진 대로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아카데미의 단계를 한번 볼까요? 아카데미의 사전 단계, 그러니까 9세 연령 첫 번째 등록은 오는 대로 다 받아줍니다. 다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소년 풀을 넓게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은 피라미드 한 칸 올라가서 기초 단계입니다. 기술 좋은 선수를 육성하는 게 이 단계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15, 16 시즌에는 70%의 선수를 여기서 그 다음 단계인 12세 팀으로 진출을 시킵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15명 정도가 되겠고요. 16, 17 시즌, 다음 시즌부터는 80%의 선수가 U12세 팀으로 승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6명에서 17명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유소년 육성 단계입니다. 전술적으로 이제 영리한 선수를 육성하는 단계인데요. 첫 번째 도입 시즌인 15, 16 시즌에는 70%, 약 10명의 선수들을 장학금을 주고요. 16, 17 시즌, 그 다음 시즌에는 75%의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이 장학금이 왜 중요하냐? 잉글랜드는 다들 학업과 병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비용, 학교 들어가는 게 일반 영국 국적 선수들은 저렴하겠죠. 근데 사립학교들이 있으니까 사립은 굉장히 비싸고, 또 무엇보다 해외에서 온 선수들은 거의 사립을 다녀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은 이제 구단에서 대주게 되다 보면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적어지겠죠. 이제 이 사우스햄튼 드림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단계를 넘어가면 7, 18 시즌이 되면 홈그로운 선수는 80%의 장학금 혜택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세 언더 16의 50%는 사우스햄튼이 아닌 타 지역 혹은 타 국가로부터 발굴된 선수들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 사전 단계, 기초 단계, 그리고 유소년 육성 단계, 그리고 프로 육성 단계, 이렇게 4개의 단계로 이어져 있는데요. 자, 마지막 프로 육성 단계를 보면 18세 이하 팀에서 이제 프로 계약 6명, 그리고 풋볼 리그, 그 하위 리그로 계약 2명을 배출하는 게 목표, 그리고 21세 리저브 팀으로 올라가면 거기서는 1군 데뷔를 3명을 시키고, 약간 기량이 덜 만개한 선수는 2, 3부로 임대 3명을 보내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우스햄튼의 스타일, 이들이 축구하는 건 뭐하냐?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참된 사람을 길러내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축구와 중요한 문화적인 역량을 갖춘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눠서 뜯어보죠. 그럼 축구와 문화 어떤 것들을 정말 요구를 하냐? 먼저 축구를 보면 최고의 스킬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건 당연하겠죠. 축구를 잘해야 되니까. 경기장에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엔터테이너 스타일의 선수. 와,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자료를 봤었는데 이 엔터테이너라는 단어가 포함된 건 사실 사우스햄튼에서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엔터테이너 그겁니다. 다재다능한, 뭔가 확실한 특별한, 사람들을 놀래키는 그런 탤런트가 필요한 거죠. 선수들의 플레잉적인 관점에서 보면 플레잉 스타일, 그리고 포지션별 구분될 역할, 그리고 유연한 전술, 세트플레이 이런 것들을 당연히 습득을 하게 되고, 2단계에서 지도, 코칭의 상황에서 본다면 선수 중심입니다. 선수 중심으로 코칭을 하되 전체적인 관점을 보고 단계적인 세분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사우스햄튼 스타일에서 아까 축구적인 부분을 봤으니 이제는 독특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뭘 강조하는지 한번 볼까요? 문화, 좋은 선수가 되고 나아가 참된 사람을 육성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사우스햄튼의 스타일입니다. 존중과 단합, 그리고 창의성, 책임감, 열망을 교육하고요. 특이하게는 행동지침 10가지가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행동지침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습니다. 티셔츠나 선수 때 신는 스타킹, 이런 것들 단정하게 입기, 정중하게 사람을 만나면 악수하기, 문을 친절하게 열어주기, 방문 계획이 클럽하우스에 오면 열렬하게 환영해주기, 축구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기, 시간 준수하기, 24시간 내내 프로의 자세를 유지하기, 새로운 동료가 팀에 들어오면 역시 마찬가지로 열렬히 환영해주기,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사우스햄튼의 홍보대사처럼 유지하기, 그리고 축구에 대해서 정직하기, 이 10가지 행동 규칙이 사우스햄튼에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우스햄튼은 유소년 선수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것도 굉장히 흥미요소인데요. 상위 단계 12세에서 14세, 15세 그 다음 단계로 진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1년에 3차례 선수 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평가 영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경기 출전, 그리고 스피드 측정, 피지컬 데이터, 그리고 공격과 수비 역량에 대한 지도자의 평가, 그리고 부서 담당자의 평가도 있습니다. 조금 세밀하게 뜯어보죠. 첫 번째 평가 영역, 유소년 선수의 경기 출전, 그리고 스피드와 피지컬 데이터입니다. 경기 출전은
뭐냐면 최근 2년 동안 몇 경기가 아니고 몇 분간 출전했는가, 그리고 교체와 선발은 어떻게 나뉘는가. 두 번째 스피드 부분은 5m, 10m, 20m 이런 순간적인 스피드와 그리고 좌우 순발력, 그리고 20m 플라잉 스프린트를 본다는데 이 플라잉 스프린트가 일반 스프린트와는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지 저도 선방규 중에 사우샘튼을 한번 가게 된다면 가서 한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지컬 데이터야 뭐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이 유소년 단계에서 현재 능력과 잠재 능력을 딱 한번 비교를 해서 잠재 능력이 만약에 현재 능력보다 등급이 높으면 내치지 않고 계속해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FM 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빌과 포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텐이 높으면 당연히 지켜본다는 거겠죠. 두 번째 평가 영역 지도자의 평가입니다. 공격과 수비 두 가지 요소들을 일단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 뭐 크게 특별한 건 없어요. 공격은 뭐 공격적인 요소를 평가를 하는 거고 수비는 뭐 수비적인 요소를 평가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평가 영역이 이 퍼포먼스 지원 부서의 평가. 저도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크게 세 가지 요소입니다. 스카우터가 이 유소년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스포츠 사이언티스트 팀 내 스포츠 과학자는 이 선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의견을 들어보고, 마지막 세 번째 메디컬 스텝 의료 스텝은 이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합니다. 네 번째 평가 영역, 이것도 특이해요. 생활 지원 부서의 평가입니다. 말 그대로 생활 지원 스텝들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심지어 홈스테이 이 부분도 반영이 됩니다. 이거 무슨 생활기록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교육 지원 담당자의 의견도 들어갑니다. 학업, 교육 수준, 학업 태도 이런 것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심리 지원 스텝의 의견 이것도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우샘튼은 뭐 선수들만 평가하고 지도자랑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근데 여기도 지침이 있습니다. 사우샘튼 유소년 지도자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우샘튼은 1년 동안 9가지 평가를 진행하여 유소년 디렉터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샘튼의 유소년 지도자들은 9가지 영역을 스스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9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지도자 스스로 발전하고 있는지 느끼는가. 두 번째, 사우샘튼 웨이, 앞서 말씀드린 사우샘튼 웨이를 잘 지키고 있는가. 세 번째, 컴퓨터 프로그램 및 문서 작성 능력에 대한 평가. 네 번째, 심리학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평가. 다섯 번째, 동료 지도자들의 평가. 여섯 번째, 실전에서 지도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한 평가. 일곱 번째, 사우샘튼 전 구성원의 평가.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유소년 선수들의 코치에 대한 평가. 여덟 번째, 영국 FA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갱신 혹은 업그레이드에 대한 평가.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사우샘튼의 유소년 운영 정책, 육성 정책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지도 방법뿐만 아니라 코칭 스텝들도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접하고 저도 좀 학습을 하면서 역시 역사가 깊고 프리미어리그고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잘 축적이 되어 있구나 느낄 수가 있었고요. K리그 팀들도 사실 몇 해 전부터 자체적으로 이런 유소년 육성의 시스템 그리고 철학을 조금씩 이제 만들어 놓는 팀들이 있어요. 우리도 시간이 좀 지나고 한다면은 사우샘튼에 못지않게 근사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모든 시스템들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수정하거나 아니면 바꾸는데 글쎄요 크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안 되면 바로 바꾸면 되죠. 일단 해보고. 아무튼 사우샘튼 연구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가 많은 팀이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한번 다시 직접 가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된다면 그때 더 깊게 자세하게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